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전세계 인구가 이제 거의 3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치는 암호화폐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 수겠죠. 전세계 인구를 80억 정도 생각을 한다면 3억 2천이면 이제 시작치고는 꽤 괜찮은 숫자네요. 여러분들은 몇 등 정도 할까요? 3억 2천만 명 중에서? 저는 충분히 10만 명 정도 안에는 들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전 세계 인구의 4.2% 정도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국가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이 1등이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2위, 3위. 파키스탄이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죠. 어쩌면 그럼 우크라이나와 똑같이 암호화폐로 구호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54만 % 성장을 했습니다. 단연코 자산군에서는 탑이죠, 탑. 2012년에 여러분들 뭐 하셨을까요? 저도 참 뭐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쨌든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4년 전, 5년 전에는 혼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누구도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고 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때 암호화폐를 알고 투자를 했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죠. 블록체인 기술도 굉장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이렇게 자산군으로 인정하려는 모습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어쩔 때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 약간의 희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색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날이 오잖아요. 왔고 또 이미 실현이 됐고 지금은 굉장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요새는 좀 특히 정치인들을 가끔 뵐 때가 있어요. 제가 광주에 있지만 정치하시는 분들 만날 기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또한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암호화폐보다는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상승을 좀만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제 그 누구에게든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호기심의 대상인 그런 분들이 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5년 전에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제 말과 제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금융 인프라, 자산군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호재입니다, 호재.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호재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 지표가 가장 중요해요.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변해야만 결국 실질적인 데이터에 대한 호재가 많이 뜹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꼰대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나 때는 말이야 암호화폐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 근데 니들은 말이야 지금 가격이 안 올라서 고민이잖아. 사라지는 거를 고민하는 사람과 가격이 왜 오르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의 고통의 차이가 같을까요? 정말 나 때는 말이야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잠 안 자고 지켰어. 그냥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유혹을 해가면서 저 새끼 또 저 이야기 하네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순위를 치면 몇 등일까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방금 전에 3억 2천만 명 정도를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투자 등수까지도 약간 체크를 해드렸고, 그런데 어쨌든 암호화폐가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선 그 금융, 전통 금융과 충분한 협력 관계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가장 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신용카드겠죠. 직불카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가 거래의 도구로 쓰인다면,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대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만 쥐어진다면, 그리고 인터넷만 깔리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충분히,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쓰이겠죠. 이렇게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은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전 세계 인구 50% 정도가 지금 어쨌든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금융 혜택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금융 인프라를 깔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죠. 그거에 비하면 이 인터넷 구동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금융 혜택을 받는다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크고, 거기에 비교를 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융 인프라가 얼마나 클까요? 모든 산업이 어쨌든 금융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돈이란 존재를 무시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나요? 너무나 편하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융 혜택이나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 작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든다는 게 후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의 움직임이죠. 어쨌든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드디어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XRP의 에스크로가 항상 끼어 있죠.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암호화폐 결제에 대해서 뛰어들까요?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프로토콜, 그리고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에스크로 처리를 가장 잘하는 아이와 파트너십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거 믿고 떠들겠죠. 준비는 무조건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쨌든 고객의 수요, 그걸 바라는, 그걸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심리, 인간의 심리 차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니즈를 느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리고 암호화폐가 비호감이었던 암호화폐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호감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니까 은행 업무를 할 수 없고, 돈은 있지만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은행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호금을 받을 루트가 없었죠. 받을 루트는 있었겠지만 분명히 또 중재자들을 거쳐서 10만 원을 보냈다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는 돈은 전통 금융을 통한다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취지로 구호금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의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수료라는 명목하에 개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곳들을 거쳐야 되겠죠. 공식적인 절차만 6군데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구호금을 보내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암호화폐 지갑만 있다면 충분히 그냥 다이렉트로 구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꺼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에는 이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들에게도 지갑이 개설이 되고, 암호화폐란 게 그냥 너무나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암호화폐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식의 전환이 생기겠죠. 마스터카드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를 결제 카드로 엄청난 위협을 달성하고 있다. 얼마 전에 마스터카드가 바이낸스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는 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라이벌 관계인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가 암호화 산업에 침투하고 있다. 마스터카드도 XRP, 비자카드도 XRP, 파트너십 관계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간단하죠. 사용자가 지불을 할 때 선호하는 디지털 자산이 있겠죠.
그걸 통해서 바로바로 법정 화폐로 전환이 된다. 마스터카드와 바이낸스는 다른 국가를 확장하기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마스터카드의 CEO는 소비자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 때 그때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거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쓰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가 된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잘 들여다보다 보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XRP 리플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느끼겠죠.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거래를 또 시도를 하겠죠. 어쨌든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죠. 중재자가 끼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서 이야기했던 중재자가 낀다면 수많은 장점들이 사라질 거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일단은 마스터카드의 CEO가 생각하는 거는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너무나 편하게 쉽게 거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마스터카드라는 중재자를 거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어쨌든 지금은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빠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걸 느꼈나요? 빠르고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안전한 걸 가장 우선시하겠죠. 그 어떤 경쟁에서 단연코이스 XRP가 탑 오브 더 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 정부는 당연히 CBDC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요게 가장 최근 데이터 중에는 호재, 그리고 이 전 기사 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호재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XRP 레저가 콜롬비아에서 NFT, 콜롬비아 전체 국토를 NFT 했다는 그 기사가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가장 큰 호재예요. 그런데 그 기사에 대한 중요성을 소비자들이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기사 하나가 다 한 겁니다.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NFT,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그리고 거래의 도구까지 다 한 거예요. 그 안에 밀집이 돼 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거를 아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거를 여러분들만 알고 있다는 게. 그렇죠. 결국 XRP 리플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의 샘플링이 바로 콜롬비아 국토 전체를 NFT해서 블록체인으로 엮어버린 XRP 레저의 대단한 활약이죠. XRP 소송, 리플이 지면 이 도박이 실제로 유리할 수 있습니까? 참 요새는 너무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제 썸네일도 좀 자극적입니까? 너무 자극적이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굉장히 온순하게 바꿔놓을게요.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XRP 소송이 지면 어떻게 될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랬죠. 소송에서 지더라도 XRP는 또 다른 승리를 하게 될 거라고. 여기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인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어쨌든 소송에서 지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을 뜨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블록체인 인재들 있죠. 이 인재들이 결국 중국, 러시아, 유럽, 아시아 이렇게 이제 다 가버리겠죠. 그렇죠.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틀이라고 인정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이 가져갈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여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리플이 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리플이라는 회사 하나만 미국이 갖고 있더라도 엄청난 돈들을 세금으로 삥 뜯을 수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XRP 리플을 포기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좀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영상에서 두어 번 이야기 드렸지만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따지고 아무나 상장을 시키는 것이 아닌데 그 수많은 중국계 기업들을 아무런 태클 없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장을 시켰어요.
그런 호의적인 SEC가 왜 지금 미국 회사인 XRP 리플을 저렇게 성가시게 할까요? 귀찮게 할까요? 그건 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인프라 전체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어쨌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패소하게 되면, 그런 시그널이 보이게 되면 나는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SEC가 9개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었고, 리플 측에서는 패소를 하게 되면 어쨌든 미국에서는 리플을 보기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 대국에서 리플을 사용할 수 없다. 그거는 어쨌든 데미지겠죠. 그런데 지금 XRP 리플이 전 세계로 확장하는 거 봐보세요. 미국의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도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그걸로 결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미국도 어쩔 수 없겠죠. 이 부분에 관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관한 이야기도 좀 길어요. 이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 달러는 기축통화죠. 미국이 생떼를 쓰면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은 갈수록 실용성을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가 섞인 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커요. 그거는 지금 시대의 트렌드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옛날에는 내 친구가 식당을 열게 되면 약간 멀어도 맛이 없어도 갔었죠. 그죠? 그리고 내 친구가 안경 가게를 한다거나 내 친구가 스마트폰을 판다거나 그러면 그냥 친구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니까 거기 가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유통의 통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인맥관계보다는 조금이나마 내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당도 마찬가지죠. 내 친구가, 나의 형이 식당을 오픈을 해서 개업식 때 가서 먹기는 했지만 맛이 없으면 다시는 안 갑니다. 그것도 이제 약간의 디지털화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사람들은 특정 이해관계보다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따져간다는 거죠. 뭔가 물건을 구매하는 척도가,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정이 사라지고 그 정이라는 공간 안에 디지털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딴 데로 빠졌으니까 다시 데이터로 가서, 그리고 이제 XRP가 패소를 하게 되면 미국 은행에서 XRP 리플 ODL에 참여를 하지 않겠죠. 여기 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전 세계 CBDC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미국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인프라 채택에 대해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이 이 좋은 아이를, 돈땡이를 포기하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리플 패소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리플은 패소를 하더라도 또 다른 승리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조금 느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까운 시일 안에 리플이 질 수 있다는 퍼드 뉴스가 두세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시라고 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네요. 아직 수해 복구도 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은데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상 기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빨리 받아들인다면 그 시간이 훨씬 더 빨리 인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